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77강 특집편 세균전의 원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이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요. 특히나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고 예. 요즘 또 건강 염려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날은 더워지니까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우리 그렇죠. 어린이들, 네네. 노약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기 쉽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대통령께서는 중동 감기, 네. 낙타독감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사실 건강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 메르스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네네. 전염되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하니까 네네. 건강에 유의하면 될 텐데 이 대단히 20여 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것을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예. 정부에서 나라에서 할 일. 네. 기본적인 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27명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더 이상 이 사상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건강 특히나 더 유의해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77강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역사 우리가 어떤 것들 살펴볼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의 역사. 네. 요즘 메르스와 관련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19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6월 22일인데요. 네네. 이러면 이제 박정희가 아니라 이제 전두환 시절이죠. 네네네. 방송하는 오늘이죠. 예. 서울시경,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네. 승객의 유언비어를 신고한 택시라든가 이제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네. 모범 운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어머나. 라는 그런 걸 발표를 하죠. 승객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을 잡으면 예. 그게 유언비어가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정부를 비판한다거나 예전에는 삼천교육대라는 게 전두환 정부 시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삼천교육대는 정부를 비판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지금 우스갯소리인데 전두환 대통령 이제 머리가 지금 숱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대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문어대가리 이런 별명이 조금 있었어요. 돌대가리.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면서 예. 좀 욕도 좀 하고 비난 좀 하고 조롱하고 하면 이제 쥐두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삼천교육대로 예, 끌려가는. 이게 바로 이제 유신 정권 시절에 했던 긴급 조치. 왠지 비슷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버스 택시 기사에게 정부 욕하는 비판하는 이런 승객이 있으면 잡아라. 그러니까 그렇죠. 고해라 이런 거죠. 예. 일러 바쳐라.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택시 기사, 버스 운전사 그 아저씨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프락치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네요. 경찰과 정보기관의 정보원 활동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모범 운전사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 택시라든가 이런 거 면허를 딸 때도 굉장히 그렇죠. 유리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때 유서가 깊은 유언비어 유포 색출하는 게 유서 깊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역사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예. 이번 주에는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했었던 날, 예. 진보적인 역사학자 내지는 또 보수적인 역사학자에 따라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긴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1950년 6월 25일 네네.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네.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날이었었던 26일. 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네. 1949년 6월 25일 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지금 강북 삼성병원의 별관으로 쓰이고 있는 경교장에서 민족 반역자 안두희에게 네. 피살당하신 날입니다. 네. 저희 다드사에서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죠. 이전 편에서. 근데 예. 얼마나 그 시기에 언론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시기에도 거의 전 국민적인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했던 것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안두희 암살자인 안두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 당시에 네. 남북회담. 네네. 그래서 남과 북의 분단을 막고자 남북회담을 실제로 가시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빨갱이로 몰리고. 네. 완전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이제 빨갱이로 몰리기도 하고요. 예.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그 역사 대자보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있고. 네네. 하지만 공부가 좀 비록 공부가 좀 필요한 분이시죠, 저희가.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안두희에 대해서 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안두희의 김구 선생 저격의 배후에 암살의 배후엔 네. 누가 있었는지를 네. 우리 현대사 열전 시간에 네.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현대사 열전 안두희. 안두희는 1917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났다. 1934년 신의주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지대학 법학과에 편입했다. 1947년 월남에 서북청년의 총무부장으로 활발한 우익 활동을 하였다. 이때 활동으로 당시 특무대장이던 김창룡과 교분을 갖게 됐고 1948년 육사 특팔기로 입교해 포병사령부 연락장교가 되고 이듬해 한국 독립당에 입당해 백범과 인연을 맺었다. 1949년 6월 26일 낮 12시경 전투에 나가면 생사를 기약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선생을 뵈러 왔다며 경교장으로 백범을 찾아가 그에게 4발의 총탄을 쏘았다. 백범은 순국하고 이 사건은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려 많은 의혹을 낳았으나 그의 단독 범행으로 처리되었다. 육군 포병 소위였던 그는 곧바로 특무대에 연행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석 달로 15년으로 감형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자 잔영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포병 장교로 복귀하였다. 그 후 1951년에 잔영을 면제받고 예편했고 1953년 2월 15일에 완전 복권되었다. 그 뒤 강원도 양구에서 군납 공장을 경영하다가 4.19 혁명 이후 김구 선생 살해 진상 규명위원회가 발족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잠적하였다. 1961년 진상규명위원회 간사 김용익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나 공소시효 소멸로 풀려나고 1965년에는 백범 독서회장 곽태웅으로부터 칼로 목을 찔리기도 했으나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이후 약 10년 동안 안영준이라는 가명으로 은신 생활을 했으나 1987년 3월 민족정기구연회장 권중희에게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발각돼 몽둥이를 맞으면서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1년과 93년에 권중희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응징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암살 배우에 대한 자백을 하기도 하고 백범 묘소를 강제 참배하기도 하였다. 1994년에는 국회 법사위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끝내 배우를 밝히지 않았다.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안두희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 자택에서 박기서에게 피살되었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각계의 구명 노력으로 1998년 3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1980년대 이후 그는 이미 도피를 포기한 상태였으나 정부에서는 그의 신변을 보호하지도 않았다. 1992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백범 암살의 배우가 전 육군소장 김창룡이었다고 증언하였지만 증언의 세부 내용이 번복되거나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 논란이 됐다. 안두희의 시신은 화장돼 한강에 뿌려졌고 그의 정체를 알게 된 가족들은 이혼과 미국, 유럽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77강 특집편 세균전의 원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약간 좀 이게 덮여진 감이 있긴 하지만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부터 날아온 탄저균 배달이거든요. 그렇죠. 택배. 예. 이 탄저균은 치사율 95%입니다. 네. 이 메르스가 15% 그렇죠. 지금이죠, 국내에서. 15%가 지금 거의 30여 명 가까운 환자가 예. 사망에 예. 이르렀습니다. 근데 뭐 탄저균은 95%면 걸리면 거의 이제 뭐 감염이 되면 거의 죽는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감기처럼 그죠. 아니면 또 메르스에 감염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만 그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 네,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좀 취약한데 네. 이 탄저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생화학 무기죠, 예. 무기. 그러니까 탄저균에 노출되고 탄저균에 감염이 되면 거의 죽는다라고 네네. 봐야 되는 거고요. 이 탄저균의 탄은 그 폭탄, 그래서 불태운다의 탄자입니다. 이 전은 곪는다. 그러니까 새카맣게 타고 온몸이 골마 터지는. 그런 세균이다. 예. 예. 그리고 끔찍하네요. 뭐 메르스가 뭐 특별한 백신이라든가 이제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개발됐다 하더라도 아직 임상 실험이 아직 안 끝난 네네. 상태니까 하지만 이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곧. 그런데 이 탄저균은 약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군요. 예.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그 탄저균 실험을 한 섬에서 했는데요. 예. 이 세균 실험을 한 섬을 50년 이상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자 그 신문이라든가 보도에서 나왔지만 이 탄저균을 예. 사멸화시킨다, 없앤다, 죽여버린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실험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이걸 왜 그것도 미군이 예. 대한민국 땅에서 계속해서 실험을 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이며? 예, 보통 왜 그럴까요? 예, 예.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신문 보도나 언론에 보면 세균전 같은 경우는 이게 가난한 핵무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핵무기는 고도의 기술이 있어서 이제 대량 살상 무기인데 우리 보면은 뭐 알카에다가 네. 뭐 이라크 전쟁 그래서 미국이 그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생화학 무기 즉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라크 침공의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일단 그 근거가 됐죠. 예. 그리고 뭐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도 생화학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한미군이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한미 동맹 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안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균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균전이라고 하는 게 국제법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보면은요. 네네. 이제 그 전쟁에 관련된 협약이 바로 이제 헤이그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헤이그 선언은 1차 대전 이전, 즉 1907년 네네. 네,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929년 7월 27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네바 협정, 제네바 네. 협약이라고 네. 하는데요. 1929년 7월 27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네. 이런 데에서 그 생화학전, 세균전을 금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라는 자체가 그렇지만 이 세균전, 생화학전은 되게 비인도적인 네, 그런 거 하지 것이라는 거죠. 말라. 예. 근데 우리가 그 배운 바로는 그 시인 윤동주 그렇죠. 시인이, 윤동 선생님. 예, 그분이 이제 그 옥에 갇혔을 때 생화학 실험을 생체 실험을 당해서 그렇죠. 목숨을 잃은 걸로. 예, 그래서 그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체중 몸이 살이 쭉 빠지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그 얼굴이 신체 뭐 굉장히 비대해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돌아가셨다는. 예, 그래서 참혹하게 돌아가셨다는. 예. 그래서 예, 일본의 그 생화학 실험에 의해서 네. 살해되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네, 강하게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런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포로에게 생화학 뭐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비인도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예. 조항이 제네바 협약에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메르스에 덮여서 네, 지금 뭐 어느 야당에서도 네, 지금 뭐 이것을 공개적으로 미국을 규탄한다거나 하든가 네. 진상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 아까 치사율 얘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뭐 메르스처럼 전염이 된다거나 이런 건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조금만이라도 터지게 되면 그야말로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는 그렇죠. 다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지형이 될 수가 있는 너무나도 끔찍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러한 살아있는 탄저균을 혹은 죽은 탄저균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한반도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 이 탄저균을. 이것을 뭐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소파 협정, 네. 즉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 한미 행정 협정을 그 네. 개정해야 된다. 네. 뭐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 원인은 아니고요. 네네.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택배로 보낸 거예요. 그쵸. 그러면 택배로 황당하게도. 보냈으면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보낸 사람을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소환해서 조사해서 국내 법정에 세우고 그 네. 배후와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군에서 한 거니까요. 이게 미군의 생화학 프로젝트인 주피터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민중예술이 단독 기사 중에 또 그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총괄 담당을 해온 미 육군의 에지우드 생화학 연구센터 소속의 에마뉴엘 피터 박사라는 분이 그 미국 안보 관련 전문 자문회사의 인터뷰, 단독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왜 한국이냐? 생화학전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예, 그 예. 실험을 하는 그 장소로 왜 한국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주한미군 내 어디서든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한국이 우습게 보였으면, 한국이 뭐 우호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그만큼 한국 어디서든 마음만 먹는다면, 생화학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뭐 북한이고 어쩌고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쉽다는 얘기니까요. 예. 이게 지금 자국 국민 미국이 만약에 자기 나라 땅에서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려 한국 땅에서 타국의 땅에서 이렇게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두는 대한민국도 참 소름 돋도록 무섭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일이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 정부도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게 터지게 됐으면 살아있는 탄저균이었거든요. 예, 이 탄저균뿐만 아니라 뭐 패스트균이라든가 그 별의별 네네.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쵸. 세균전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네.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된 주제가 바로 이제 731 부대인데 네, 일본에서 예. 했던 이 지금 미국이 지금 이 그 탄저균, 미국의 탄저균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네네. 이 미국이 지금 생화학전을 준비하고 실험하고 이런 연구 네. 과정들의 모태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 생체 실험 부대, 악명 높았었던 마루타 부대, 이 네. 731 부대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요. 세균전의 원조. 그게 바로 이제 731 부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까지 보내면서 추진하고 있었던 이 세균전의 원조가 바로 끔찍했던 731 부대다. 이런 좀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고 네. 전범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만주 특히 흥룡강성에서 네. 흥룡강성에서 그 생체 실험 부대 731 부대가 이제 존재를 했는데 네네. 이 생체 실험 부대가 그 화학전의 어떤 그 731 부대 생체 실험 정보를 미국에 넘겨주는 대가로 미 군정으로부터 그 전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불기소가 됩니다. 사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악랄한 부대였거든요. 그 731 부대 우리 다제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젊은 여성, 임신한 사람, 노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너무나도 잔혹하게 그냥 죽는 것보다도 더 잔혹하게 사람을 사랑받지 않게 만들었던 그런 끔찍한 부대였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대를 전범으로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보를 예. 넘겨받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무슨 정보가 그렇게 대단했길래? 이게 대단한 정보입니다. 네. 이게 나중에 그 731 부대가 어떠한 실험을 하고 네. 그래서 그로부터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정보를 네. 지금 보면 노벨상 중에서도 이제 의학상, 네. 그다음에 또 생화학상인가요? 생물학상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네, 생물학상. 이것을 미국하고 일본에서 독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에서 사람을 마루타 삼아서 예. 온갖 생화학 실험들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정보로 네.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네.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731 부대 정보를 네. 이렇게 슬라이드만 8만 장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예. 이 731 부대의 어떤 문서, 네. 그 문서가 트럭으로 한 대 이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미국 문서 보관소에 있는 나온 네네. 자료만 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제가 패망할 때 731 부대에서 일본 그 중국에 있는 만주에 있는 그 자기들의 자료를 다 불태워요. 은폐했는데 그러고도 남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그랬고요. 그래서 그 기소 처벌받지 않는 대가로 생화학 실험, 생체 실험의 정보를 넘겨주고 그래서 미국은 이것으로 406 부대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들이 또 부대를 예. 만드는군요. 여기서도 생화학 실험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이 네. 북한에다가 네. 생화학전 실험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패스트균이라든가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데 네. 눈 위에 파리들이 막 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전투기나 폭격기가 쓱 지나가고 나서 네. 파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겨울에 파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파리에다가 어떤 콜레라균이라든가 그런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이런 걸 묻히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벼룩, 패스트가 이제 전염이 되는데 이 패스트는 바로 뭐냐면 쥐를 숙주로 그렇죠. 해서 예, 쥐벼룩이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서 벼룩이 떨어집니다. 이 벼룩이 떨어진 지역에 흑사병, 패스트가 이제 창궐 하게 되는데 이 벼룩은 쥐벼룩이 아니라 네. 쥐벼룩이 아니라 사람 벼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으로 쥐벼룩에서 사람 벼룩으로 이제 패스트균을 옮기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부수상이었던 네. 박헌영이 네. 유엔에다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이런 생화학 예. 실험 무기 규탄한다, 때문에. 중단하라. 네. 그다음에 네. 또 총리였던 총리였던 주은래도 네. 유엔에다가 규탄하고 성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요게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왔던 니던 보고서예요. 예.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니던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유엔에서 조사를 하자. 네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거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의 악랄한 선전책동이다. 얘네들은 맨날 이런 거다. 그건 전면 부인을 하죠. 자신들을 그러니까 미국을 모함하고 있다. 예. 네, 그런 적 없는데. 예. 그래서 유엔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려고 이제 유엔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소련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받는 사람 자신을 조사하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조사하기 예. 어렵다. 그래서 니던 박사, 영국의 니던 박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공산주의권의 네. 연구자, 연구위원 한 명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 네, 그러니까 친미적인 그렇죠. 아무래도 비공산권 국가에서도 거기서 보고가 된 게 이것은 미국의 소행이 거의 확실하다. 99%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예. 좀 가까운 나라들에 있는 조사위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한 내용이 생화학 무기를 직접 미국에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보고서가 발표가 안 됐던 거죠? 발표가 되죠.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전쟁 중이니까 이제 덮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95년인가요? 그 MBC에서 그다음에 또 98년 그 전후로 해서 그 KBS에서 이루 스페셜이라는 이제 프로에서 그 이원혁 PD라는 분이 니던 보고서의 요약본을 발굴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에 그 니던 보고서의 원본이 공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됐다는 와서야 그게 원본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군요. 예. 아, 그렇다면 그 이제 전쟁 당시에 406 부대인가요? 미국의 예. 406 부대가 직접 행했던 그런 끔찍한 세균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406 부대가 그 한국 전쟁에서 세균전을 실행했다는 건 네. 아니고요. 네네. 그런 것들 세균전 그 일본 731 부대 세균전 정보를 받아서 세균전을 그 연구했다라는 거죠. 406 부대에서 예. 했고 예. 미군에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세균전을 했었다는 이제 증거가 리던 보고서에서 나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시로 등의 731 부대 핵심 관계자들은요. 네네. 일본에서 혈액은행을 만듭니다. 블러드뱅크를 만들어요. 이후에 전쟁 이후에. 예. 그러고 나서 일본 녹십자를 만듭니다. 응. 우리나라에 녹십자 있죠. 네네. 예. 그거 아마 이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 녹십자에서 그 그런 때 생체 정보를 가지고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요. 한국 전쟁 당시 사상자가 많이 나니까 혈액이 많이 공급하죠. 그래서 네네. 혈액 제조들을 공급하면서 한국 전쟁 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와, 정말. 그리고 이시시로 그 네.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731 부대 핵심 관계자가 한국전에 와요. 그래서 미군 한국 전쟁에 어떤 조언을 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우리 독립군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학살하고 도륙했던 그 당사자들이 그 일본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도 열받지만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에서 또 한반도를 또 도륙 2번, 3번을 죽였군요. 예. 어쩜 이럴 수가. 예.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네네. 이제 731 부대의 그러니까 731 부대는 어떤 거냐라는 네.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731 부대는요. 그 세균전을 위한 체계적인 세균 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비밀 부대입니다. 그래서 1933년 8월 네. 하얼빈 하얼빈은 우리 안진군 의사가 네네. 생각나는 곳이죠. 방역 급수대. 그러니까 무슨 역병, 돌림병을 방지한다. 네네. 이런 부대로 설치됐다가요. 1938년에 그 특설 감옥을 설치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 1940년 정도가 되면 각 만주국이라든가 통계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이 만주 지역에 최소 3,800만 명, 그 다음에 최대한 4,500만 명, 5,000만 명 가까운 그 인구가 분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92% 정도가 조선인 또는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훨씬 많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세군 실험 기지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그 지금 이런 것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도 네. 뭐 발굴이 되고 있고요. 네. 엄청난 문건이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있죠. 네, 731 부대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예. 이 특설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731 부대가 이제 생체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1939년 이후 1945년 8월까지 한 6년 동안 731 부대에서 직접 생체 실험 대상자로 희생된 분이 최소 3,600여 명입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중국인하고 조선인이죠. 네, 그랬겠죠. 네. 예. 그래서 최소한 5천여 명이 생체 실험의 대상자가 되었던 거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마을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실험 대상자로 삼기도 하고 뭐 이랬던 어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만주에서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 중국 그래서 실제로 세균전을 실행을 하죠. 네네. 저 너무 끔찍한 그 사진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치로? 그러니까 그 부대 이시로. 이시로. 예, 이시이죠. 이시 예. 중장. 예,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해부하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담은 흑백 사진으로 담겨 있는 예. 장면을 봤는데요. 이 학생들 앞에서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쨌든 앞에서 731 부대 부대원들 그렇죠. 뭐 의과대학 앞에서 학생이라든가 조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앞에서 어린아이의 이 처음에는 시신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해부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담은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런 사진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뭐 마을 전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기에 뭐 포로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으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세균 무기를 하거나 생체 실험하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금지가 됐죠. 네. 하지만 일본은 일본 내각, 일본 육군의 지시하에 이것이 바로 일왕의 지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본 왕의 비밀 지령에 따라서 1936년 731 부대가 그 만주의 그 팡팡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핑팡 지역에서 대규모 세균 실험, 그다음에 생산 시설을 설치했다고 1939년 4월부터 43년 3월까지 731 부대의 1부, 2부, 3부, 그러니까 1대대, 3대대, 4대대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책임자, 즉 가와시마 기요시가 극동 재판, 전범 재판에서 증언을 하죠. 예. 그런데 이 731 부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네. 전문 연구자들, 그다음에 또 이를 지원하는 뭐 이제 군대에서 위생병이라고 하죠. 네. 위생병을 중심으로 해서 1939년에 400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1942년에는 1000명, 1945년 1차 폐망 직전에는 3천여 명으로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인원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보초수거나 경계근무수거나 이런 군인들 말고 연구 인력만 3,000명이에요. 정말 주력 부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었고 이 부대에 예. 일본이 얼마나 이 부대를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 부대에 미래를 걸고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는 그러니까 건. 전쟁의 사활을 이 세균전에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 명성황후, 즉 민황후가 그 일제에 의해서 네. 살해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일본에서 미우라 공사들이라든가 그 책임자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낭인들이, 즉 깡패, 불황아들이 네네네.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 동경 제국대학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의 엘리트들, 극우 엘리트들의 소행이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세균 연구팀이라든가 731 부대 책임자들을 보면은요, 네.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 교수, 그 다음에 전부 다 일본 내에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 예, 홋카이도 제국대학 의학부, 만주 의대 교수, 가나자와 대학 의학부 교수.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연구된 게 세균만 따지면 장티푸스, 콜레라, 정리균, 패스트, 그다음에 또 그 패스트 전염 매개물, 그다음에 탄저균. 아니 근데 예. 의과대학 교수고 이러면 다 의사인 거잖아요. 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면서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직업윤리 자체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형식적으로나마 그 히포크라테스 선사인가요? 뭐 이런 걸 그러니까요. 하는데 참나. 어떻게 이럴 수가? 의사라는 양반들이. 예. 예. 그러면 이 731 부대는 어떤 사람들이 실험 네. 대상이었나? 네네. 그러니까 보통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그냥 막 잡아다가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나름대로 합법성과 절차를 나름대로 만들겠죠. 그렇죠. 예. 731 부대의 그 생체 실험 네. 수용소에는 대체로 이제 중국인이 제일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련인, 그다음에 이제 조선인을 감금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네 가지 제목으로 잡아오는 거죠. 네. 일단은 뭐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건 형식적인 그 죄목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국의 첩자. 네. 그거 만들기 나름 아닌가? 예. 독립운동가들이겠죠. 예. 중국의 독립운동가, 조선의 독립운동가, 뭐 이렇게 되겠죠. 독립운동가들이. 그다음에 불법 월경자,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선 사람들. 예.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항일분자, 사상범. 주로 다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이 대상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들 뭐 이런 예. 분들이겠죠. 반일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윤동주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반일본이죠. 예. 사상범이죠. 네네. 그러니까 대상이 됐다. 근데 지금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마을 하나가 통째로 마을 주민들이 뭐 통째로 그 대상이 되기도 했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요. 이게 일단은 형식적으로 그런 조건, 이런 죄인들을 우리가 뭐 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학살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포로들, 생체 실험 대상자들은 주로 20대에서 40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 40대가 고령자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한 신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정말 끔찍하네요. 세균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20, 30대를 중심으로 네. 40대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축에 들었다. 때문에 이 실험을 하는 게 정말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런 세균들, 아까 이야기한 탄저균 이런 것들 넣어서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죽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갖춰진 의료기술, 일본과 뭐 미국의 이런 뛰어난 예. 의료기술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것인지 본인들이 알아야 될 텐데요. 예. 그러면 이 731 부대에서 어떻게 생체 실험을 했는지 네. 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예. 첫 번째로는 세균을 먹이는 겁니다. 예, 그 뭐 탄저균 같은. 예. 먹이는 거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주사하는 거죠. 피에다가 혈관에다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험을 할 때는요. 그 실험자, 피실험자죠. 예. 묶어놓고 세균이 섞인 물을 입에 부어 넣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죽은 채로는 하지 않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 테니까요. 그래야 생체 실험이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죽은 상태인 것이 덜 괴로울 텐데 예. 총으로 쏘아서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예. 즉 관동군 731 부대에서 그 조장과 분대장을 맡은 간부보생 야마시타 노보루 네. 이게 이제 증언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실험을 할 피실험자를 묶어놓고 세균이 섞인 물을 입에 부어 넣었다. 우리는 매일 10명에서 20명을 실험하였고 이 방법을 400여 명에게 사용하였다. 이 사람이 3,000명 중에 한 명인 거죠. 네네. 예. 피하 조직에 주사하는 것은 250여 명에 사용하였다. 피실험자 중에는 소련인도 있었다. 중국인이 제일 많았고 조선인도 있었지만 누가 조선인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피실험자 중에는 여자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전쟁포로이고 여기서 말하는 전쟁포로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독립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다수. 그 다음에 연령은 모두 19세에서 40세 사이였다. 세균을 부어 넣을 때 현장에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피실험자가 그 마루타죠? 네네. 반항하면 헌병들이 나서서 제지시켰다. 반항이 심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살하기도 하였다. 제일 많이 사용한 균은 페스트, 장티푸스, 디프테리아였다. 네. 어떤 사람은 3일 후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7일 후에 죽었다. 다 죽는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숨이 붙어있는 사람도 끌어다가 화장하였다. 외과에서는 해부를 진행하였다. 실험이 되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을 사람을 해부하여 군의관들은 죽을 사람의 머리, 어깨 쭉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의 머리, 어깨 쭉지, 넓적 다리를 분해하고 우리들은 다시 분해하여 해부를 진행하고 세균의 작용을 연구하였다. 731 부대에서는 죽은 사람, 산 사람 모두를 해부하였다. 그게 해부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를 하면서 마취를 해주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취를 하면 마취 실험도 따로 있어요. 마취약을 얼마나 주사하면 사나 어느 정도가 죽는 건가? 네, 근데 그들이 뭐 피실험자의 고통을 걱정해서 마취를 해주거나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주 지역의 주민들, 중국인하고 조선인이 대부분이었겠죠. 731 부대 생체 실험으로 끌려가는 것을 늑대굴에 보내줬다. 라고 이제 말할 정도였다고 정말 합니다.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 끔찍하네요, 정말. 이 동경에서 일어난 이제 극동 전범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은요. 네. 연합군 일본 측에 그 사로잡힌 포로가 된 연합군 포로가 13만 2,114명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35,756명이 사망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요. 사망률이 27.1%예요. 그런데 독일, 이태리의 연합군 포로의 사망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본군에 의한 포로 사망률은 27%였는데. 몇 퍼센트인가요? 4%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었고 얼마나 많은 수가 죽어나가는지. 그렇죠. 예. 이 생체 실험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생체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예.
너무나도 끔찍하네요. 그 젊은 20대에서 40대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것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 싸웠던 분들이 그렇게 끔찍한 마루타 희생양이 되어서 사라져 갔다니. 그런 이 끔찍한 생화학 실험을 토대로 지금 현재 일본과 미국의 의료 기술이 발달을 했고, 또 사실 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본에서 조금도 그 전범으로서의 죄값도 치르지 않고 호요식하며 그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시시로라든가 이런 그 731 부대의 그 핵심 요직을 담당했었던 네. 사람들이 네.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줬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일본 극우주의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이런 막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731 부대의 그 생체 실험의 종류와 방식에서 몇 가지만 네네. 이 말씀을 드리면은요. 동상 실험을 합니다. 외부 온도에 따른 인체의 동결 시간, 인체가 얼마나 빨리 어는지 네네. 시간을 측정하고요. 동결 상태에서 몽둥이로 내려쳤을 때 상해 정도를 실험합니다. 아니 무슨 동태도 아니고 사람이 진공 실험도 하는데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진공 통 속에 사람을 가두고 공기를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 공기를 빼내죠. 그래서 얼마까지 사나. 그럼 사람이 우주에 있는 것과 우주복 없이 우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건조 실험합니다. 열을 가하여 사람을 빨래 말리듯 말리죠. 그 다음에 인마 혈 교환 주사.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다가 말의 피를 섞습니다. 말의 피를 주입합니다. 아니 왜 그런? 그러니까 한쪽 팔의 혈관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양의 피를 혈액을 빼고요. 빼고 다른 한쪽 팔에는 말의 말의 피를 수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진짜 끔찍하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식 실험을 하죠. 인체에 그 가축이나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지요. 그 다음에 총탄 상해 실험을 하는데요. 총탄의 그 새로 만든 신무기의 파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생체 실험 대상자들 일렬로 세워놓고 파괴력이 얼마나 되나. 몇 명까지 죽나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고속 원심 분리 실험을 하는데요. 세탁기 같은 큰 통에다가 사람을 넣고 돌리죠. 그래서 세탁기의 탈수 원리와처럼 이렇게 해서 물을 짜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너무 끔찍합니다. 진짜. 그 소장과 식도를 연결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하고 십이장을 제거하고 식도와 소장을 바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소화시킬 수 있나. 이런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 탄저균 네.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해서 그 인체에 주입하거나 쥐나 가축에 감염시켜서 민가에 방출하는 것. 네. 이런 실험도 하고. 예. 예.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가로 그 전쟁 이게 전쟁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2015년 대한민국에서까지 주피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네. 자행되고 있는 현실. 한반도에서 여전히 예. 우리 독립군들이 죽게 했던 그 생체 실험 하듯이 그러한 생화학 테스트를 한반도에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군이. 예, 맞습니다. 끔찍합니다. 정말. 예. 그때 왜 바로잡지 못했을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 어떤 부대보다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731 부대의 일왕부터 시작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그게 진정한 일왕의 핵심 부대였습니다. 731 부대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전범으로서 재판받지 못했다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전체가 이건 그 누구도 처벌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일본과 지금 대한민국이 수교한 지가 이제 50년이 됐죠. 네. 지금 오늘 이제 역사 데자뷰에서 또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역사 데자뷰 코너로 오늘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무슨 행사에
그렇죠. 리셉션 행사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또 직접 참석을 하신다고 예.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 행사에 참석을 하신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예. 네. 원래는 50주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원래는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본의 해결이 없이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네. 그 유흥수 일본 주일 대사가 네. 위안부 문제 해결. 이 위안부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네. 위안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네. 그렇죠? 그 일본에서 그 군 위안부를 네. 성노예로 부르지 마라. 네. 라고 맞습니다. 요구했죠. 그리고 또 소녀상도 철거해라. 뭐 이렇게 또 일본에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네. 유승주 주일 대사가 네. 위안부 문제 해결. 주일 대사가 위안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 성노예라고 네네. 이 명칭이 정의가 된 겁니다. 네네. 이것을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아도 정상회담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위안부 문제, 네.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에 대한 문제가 거의 접근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낸 거죠. 일본의 양보라고는 표현도 아니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 보상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것을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주일 대사를 통해서 네.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네. 이게 5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이런 걸 행사를 뜻깊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역사 디자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 한일 수교 50년 전의 한일 수교 역시도 사실 이런 성노예 우리 피해 할머니들을 몇 번이나 죽이는 다시금 죽이는 그런 수교였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 사실 이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에 또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과 배상, 사과 문제, 네.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인데 1965년 네. 6월 22일 날 네네. 온 국민들이 반대했는데도 그 한일협정 반대, 굴욕적 한일협정 회담,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그것을 한일협정을 강행을 하죠. 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가 한국의 새로운 정부, 박정희 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었던 거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뒷돈을 받는 거죠. 네. 큰 돈을 받으면서 대신해서 과거사 이런 성노예 문제든지 이런 과거사 문제를 덮어두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한일협정이니까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 네.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 외무부 장관, 이렇게 외교 담당자가 만나야 되는데,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이죠. 네네. 이렇게 외교부가 아닙니다. 예. 비밀 협약을 하죠. 밀약을 하죠. 예. 그러면서 김종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이완용의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로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 경제 성장이 빨랐던 건 사실도 아니죠. 네, 그것도 아니고요. 네. 그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끔찍했던 과거사를 다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돈이 몇 푼이 됐던 간에. 예. 그래서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네.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국내 국민들의 요구, 열망, 비판은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한일 기본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랬던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한일 협정 관련해서 지금 무슨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가 했던 것을 바로잡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50주년 기념하겠다고 지금 리세션 이런 거 가시고 직접 행사하시고 그것도 기념하시겠다고 그 바로 직전에 위안부 문제 없어도 된다. 전제 조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한일협정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 2조의
1항에 있습니다. 네. 양체약국, 조약 체결국은 일본과 대한민국이죠.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두 당사자 국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식민지 청구권이죠. 네네. 식민지 지배 보상, 배상 사과에 대한 문제를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그 조약이 바로 이게 종전 평화협정이죠. 네네. 2차 대전 평화협정인데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4조 A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그렇죠. 해결됐다.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보상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네. 정작 근데 그 돈이 우리 성도의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혀 뭐 간 것이 없잖아요. 정작 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고통받았던 일본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이 분들은 전혀 그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협정 반대운동에서 그 함석헌 선생님, 네. 장준하 선생님이 반대를 하죠. 네. 수많은 지식인이. 그죠. 예. 그러면서 장준하 선생님이 감옥에 가시는 거고 네네. 함석헌 선생님이 감옥에 가시고 많은 민주인사가 감옥에 가게 됐죠. 네. 예. 아, 참 그랬던 굴욕의 한일 협정을 지금 축하한답시고 50주년 수교 기념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대체 주권이 있는 국가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세균전의 원조편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지금 한일 협정, 한일 뭐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 역시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에 있나 묻게 되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의 네.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네네. 이 탄저균 731 부대, 네. 그다음에 또 미국의 어떤 주피터 계획, 네. 그다음에 또 한일 협정, 그다음에 또 일본과 성노예 할머님들의 문제, 역사 네. 왜곡의 문제, 독도의 문제. 그렇죠. 그뿐이 아니죠. 네. 지금 벌써 100여 년에 가까운 네. 50년, 40년 전의 문제 역사들이 과거의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네네. 이런 것도 현재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77강 특집편, 세균전의 원조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역사, 과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그리고 오늘 현실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깊게 메르스 여파 속에서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해서 좀 특집편으로 마련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